타는 중학교 때부터 예쁘기로 소문났었습니다. 얼굴이 작고 키도 아담해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학생들은 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탄의 부모님은 산두시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 가정 형편도 아주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터라 외국 유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탄의 부모는 탄을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 사립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싱가포르 사립고등학교에서도 인기가 좋았던 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남학생의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랑은 절실한 사람만이 가질 자격이 있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절실한 거 아닐까? 두 남학생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격투했고, 한 학생이 아스팔트에 안면부가 함몰되면서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심각하게 흘러갔고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는 그동안 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탄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난 탄은 더 이상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학교에도 전학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나라로 전학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영어권 나라인 캐나다에 있는 고등학교로 서류를 접수하고 다행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은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고등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위주의 학교라서 친구를 사귀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탄은 타고난 애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바닐라 라떼가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전학 오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난리친 사건의 잉크가 말하기도 전에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탄은 13세부터 가방에 콘돔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 다루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한 것입니다. 자기 카드 가져왔어? 이번에 거기에서 신상 목걸이 나왔던데. 타는 남자친구 왕은 그녀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입니다. 그거 몇 분이나 한다고. 당장 가자. 왕 아버지는 중국 항저우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외동아들 왕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물려줄 계획으로 캐나다에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왕은 공부도 썩 잘했고 부모님의 말도 잘 듣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두 사람은 캐나다 최상위층만 갈 수 있다는 명품관에 들어갑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매장에 들어서자 귀티나는 학생 앞에 명품관 직원들은 가지런히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45도 숙여서 인사합니다. 인사를 받은 탄은 고개를 까딱하며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정장을 입은 아름다운 직원이 뒤를 따르고 탄은 신상 목걸이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상 나왔다며? 직원은 하얀 면장갑을 낀 채로 보석을 진열해 놓은 유리관을 열었습니다. 우스워 보이는 목걸이였지만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목덜미에 늘어진 탄의 머리를 넘겨주며 목걸이를 채워줍니다. 이걸로 하지. 거울에 비친 눈부신 목걸이를 만져봅니다. 옆에 있던 왕은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합니다. 목걸이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신상이라서 누가 아직 안 했을 거야. 난 겹치는 건 딱 질색이거든. 그리고 자기야, 그거 가져왔어? 얼마 전부터 타는 왕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져왔어. 이거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부족하진 않을 거야. 역시 자기밖에 없어. 타는 왕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한도 초과래. 자네가 없는 거야? 타는 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구매 품목은 대부분 고가의 명품 옷이며 명품 화장품, 귀금속 등이었습니다. 벌써 다 썼어? 왕은 토끼 눈을 하고 탄을 바라봤습니다. 카드에 몇 푼이나 들어있다고 그래. 다른 카드 없어? 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었습니다. 왕은 그렇게 2년 동안 신용카드 3개를 주었습니다. 타는 2년 동안 왕의 카드로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생의 신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던 전세주택 보증금도 빼서 탄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오갈 곳 없는 부잣집 아들 왕은 현재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한테 말해서 집도 얻을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왕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돈을 요구했다가는 현재 상황을 들키고 말 거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타는 마지막 3번째 카드도 한도가 초과됐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타는 왕에게 다른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적거리는 왕을 향해 뭐야? 나 싫어진 거야? 오빠는 사람 질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왕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한테 어학 특강비로 6천만 원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왕은 탄에게 또다시 전화 겁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안 받지? 수십 통을 해봤으나 신호는 가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타는 커피숍에서 한 남성과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 이름은 반이었습니다. 반의 복장과 풍기는 인상으로 보아 보통 집안의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유명 은행의 은행장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 테이블에서 일어나 반의 스포츠카에 올라탔습니다. 명품관으로 쇼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탄과 새로운 남자친구 반의 관계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 왕은 살이 20kg나 빠졌습니다. 백방으로 탄을 찾아다녔던 왕은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6일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전 여자친구 탄과 반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친구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자 흥분한 왕은 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의 여자친구를 가로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반은 멱살 잡은 왕의 손목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반은 어렸을 때부터 킥복싱과 복싱을 배워서 싸움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탄이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들며 두 팔을 벌려 두 사람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싸우지 말고 잠시만 앉자. 우리 싸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 풀려고 온 거지. 안 그래? 왕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탄은 새 남자친구 반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반은 소파에 앉아있던 왕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왕은 그대로 거실 양탄자 위에 머리를 쳐박고 쓰러졌고 신경이 마비되는 발작 증세를 보이며 사지를 탈딱거렸습니다. 뒤집어진 눈동자와 꺾어진 목. 왕은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왕은 멈췄습니다. 탄이 왕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됐어. 들고 나가자. 반과 탄은 쓰러져 있는 왕을 들기 위해 두 팔과 두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왕의 룸메이트 찬이 돌아왔습니다. 찬은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토론토 경찰서로 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조금 전 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탄은 새 남자친구 반에게 전 남자친구가 계속 귀찮게 구니 이번 기회에 죽이지 못한다면 평생 괴롭힐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2017년 2월) 법원에서 반은 유죄를 거부하고 무고하다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완벽한 그 살인 현장과 범행 도구가 있었지만 시종일관 그는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반의 아버지는 캐나다의 유명한 변호사 브라이언을 고용합니다. 브라이언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반의 아버지는 변호사 브라이언에게 230억을 지불합니다. 2019년 11월 캐나다 법원은 반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으며 고의 없는 살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판결이라면 최소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판결이 맞지 않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징역 6개월 만에 다시 풀려나 학교 인근 대형 저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얼마 후 안정을 취한 뒤 학교에 등교했다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반의 아버지는 중국의 유명한 은행장이었고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융통할 수 있는 부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중국 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여자친구 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에 가담한 증거가 없었고 남자친구 반을 충동질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무죄로 풀려났고 무죄를 확정받자마자 캐나다를 떠났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